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 8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다음에 취할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조 국가로 현재 미국의 보호로 존버하는 국가인데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다음 수순은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으로 사우디를 건들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페트로달러 체제란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사야 한다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1970년대 기밀 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제도입니다. 협약의 내용은 사우디와 오펙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함으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 왕가에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는 미락으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에 맞추어 사우디가 지금부터는 우리 석유를 중국 위안화로도 팔겠다고 선언한다면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이번에는 시진핑이 사우디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2의 수장이 앞다투어 사우디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지금의 신냉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경제동맹체를 확대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고 있으며 지난 6월 23에서 25일에 개최된 2022년 베이징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에는 기존 5개국 이외에 브릭스에 동조하는 13개국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합류를 위해 가입 신청을 완료했고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가 특히 주목받은 것은 경제동맹권 확대와 브릭스 국가 간의 통화금융 시스템 통합을 위해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회원국 중앙은행들과 상업은행들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망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 향후 미국의 중동 정책과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다급한 미국의 바이든이 자존심을 굽히고 급히 빈살만 왕세자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빈살만의 냉대로 양국 간 관계 복원 및 원유 증산 등의 방문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의 정권이 오래갈지 미국의 살라미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전부터 미국이 용서하지 못하는 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달러와 석유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채굴된 이후 미국은 스스로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고 물론 미국이 석유와 가스 수출국이 되었다고 해서 일절 석유 수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정세를 고려해 석유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0년대에 하루에 약 200만 배럴의 사우디 원유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루 50만 배럴로 수입량을 줄였으며 20년 동안에 걸쳐 석유 수입량의 75%를 감소시킴으로써 미국이 용서 못하는 목록에서 석유는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석유와 달리 여전히 미국이 끝까지 외부의 도전에서 지켜내야 하는 미국의 생명줄입니다. 과거 악의 축으로 지목됐던 나라들, 곧 리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이 모두 페트로달러에 도전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당해 나라의 운명이 바뀌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 모두 유로화로도 석유를 팔겠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미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페트로달러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산하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는 2018년 3월 26일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미중 패권 전쟁의 시발점이었으며 이러한 페트로달러 체제의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라는 경제동맹체 확대를 통해 도전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 페트로달러의 주도국이었던 사우디가 브릭스와 손잡고 이제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페트로달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계기로 작동했으며 올해 러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사려면 루블화로 내야 한다고 선언해 페트로달러 체제가 일부 붕괴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이 러시아 루블화를 달러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키자 러시아가 역공을 가한 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은밀히 사들이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인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 약 1,500만 배럴의 석유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으며 현재 인도 석유 수입의 약 17%가 러시아산 원유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1% 미만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서방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로 러시아 석유를 루블화로 사는 것이 달러 표시 국제 석유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조차도 값싼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 이를 서방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를 통해 중국의 이라크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로 결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석유와 가스를 팔기 위해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석유 거래는 점차 위안화 결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사태가 온다면 페트로달러 체제의 주역이었던 사우디가 그 기폭제가 될 공산이 크지만 미국의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은 그 효과가 매우 크고 사우디 왕조의 몰락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적해 살아남은 나라가 없는 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아직 국제 정치 감각에 무딘 것 같습니다. 미스터 MBS는 매우 과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만행들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데 레바논 현직 총리 납치 및 강제 사임 발표, 타국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서 언론인을 납치 및 암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수백 명을 호텔에 감금해 폭행 및 재산 몰수 등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사건에 연루된 MBS가 자국 내 왕족들을 군기잡아 자신의 통치 체계를 잘 만든 것 같지만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빈살만의 권력은 순식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의 도발에 대한 반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